예, 정인에 대해서 정인 거부권 고지를 하겠습니다. 정인의 정언으로 본인이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선서하십시오. 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행세합니다. 정인 김봉식. 예, 피청구인 척 주신문하십시오. 이동천 변호사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배치한 거 맞습니까? 예, 처음에 6개 기동대 360명 배치하셨죠? 예, 이 경력은 원래 계엄 대비가 아니라 인근에 신고된 전장현 집회를 대비하기 위한 경력이셨죠? 예.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국회처럼 넓은 장소에 5개 기동대 360명이면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국회 둘레가 2.5km가 넘기 때문에 최소한 3,000명 이상은 3,000명 이상의 어떤 경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증인은 그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했는데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 그다음에 구속 기소되셨죠? 예, 관련 사건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해도 경찰에서 3번, 그리고 검찰에서 10번 조사받으셨죠?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8회, 총 12회 조사받았습니다. 네. 그 밖에도 국회 상임위, 최근 내란 국조특위까지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불려가서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전제 하에 증인이 내란의 동조자 내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지 계속 추궁당하고 계시죠? 네, 국회 행안위 그리고 국조특위 청문회에 3차례 출석했었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접촉한 게 12월 3일 19시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만난 것, 그리고 계엄이 다 끝나고 난 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 받은 것, 접점이 이렇게 딱 2번이죠. 그렇습니다. 증인 안가에서 나온 이후에 계엄 당시,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22시 23분 이후 국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22시 48분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논의해서 1차로 국회 출입 통제하셨죠. 예, 그러다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항의한다는 보고 받으셨죠. 예, 그래서 증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의원은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하셨죠. 예, 거기에 조지호 청장도 동의해서 23시 07분경부터 국회의원 포함 국회 출입증 가진 사람들 선별적으로 출입시키셨죠. 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등 그 상시 출입증이 있는 모든 분들을 출입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선별적으로 출입이 이루어질 때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했던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당시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고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김봉식 청장이 보고하기를 군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김 청장이 검토해 보니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서 신분 확인 후에 들여보내고 있답니다. 조지호 청장이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조지호 청장이 증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역시 우리 김봉식 서울청장이 수사통이라 법도 잘 알고 잘하고 있네라고 했다는데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선별적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라고 보고한 것은 맞죠? 예,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여러 번 전화해서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요청했었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물었었습니다. 그때 이진우 사령관이 말하기를 국회 앞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혼잡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입구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을 통해서 들었던 증인의 보고 내용, 즉 서울청장인 증인이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관계자들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말이 떠올라서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고 있을 거다. 경찰에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이 사실은 아십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럼 당시 국회 상황, 증인의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 경찰청장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 대통령이 수방사령관에게 알려주었던 내용,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들여보내달라라고 전화로 요청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경찰청장과 대통령님과의 통화 그리고 대통령님과 수방사령과의 통화 그 부분은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경찰청장과만 소통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인은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 12월 4일 새벽 대략 4시경에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 혹시 조지호 청장이 이야기하던가요?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새벽 4시경에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김봉식 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해서 국회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 의결을 잘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 김봉식 청장한테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해주고 내가 직접 격려 전화하고 싶은데 일단은 김 청장도 늦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고 내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해달라. 이렇게 조지호 청장한테 얘기했다는데 조지호 청장이 새벽에 증인에게 이런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그 중간 부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대통령님께서 그 중간 부분 잘라진 일부분의 그 워딩은 생각이 납니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예. 증인이 전화 받았을 때 얘기가 생각나신다는 거죠. 새벽에 조지호 청장이 이런 대통령의 격려 이야기를 전해주던가요? 그 새벽에 조 청장하고 그 시간대 통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어렴풋하게 들었던 네, 기억이 뒤에 지금 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증인 실제로 12월 4일 이제 날이 밝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수고 많았다라는 격려 전화 받으셨죠. 예, 4일 오후에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김 청장이 수사통이라 초동 대처를 아주 잘해줘서 의원들 국회에 잘 넣어줘서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라고 격려한 거 맞습니까? 예. 중간에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좀 들여보내 출입을 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통화에서 대통령이 목소리나 뉘앙스에서 증인을 나무라거나 탓하는 분위기 이런 건 아니었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순수하게 수고했다라고 연락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셨죠. 예. 증인 비상계엄이 끝난 어느 시점에 조지호 청장과도 통화한 사실 있으시죠 그날? 네, 1시 이후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 1시요? 아니요. 새벽 1시 말씀이십니까? 예, 해제 의결된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나요? 제가 그런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조지호 청장이 증인에게 중간에 출입을 일부 허용해 준 게 그나마 계엄 해제가 빨리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말 하던가요? 예. 그게 대통령의 격려라고 이야기해 주진 않던가요?
대통령 격려 말씀은 그로부터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은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증인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격려의 말과 조지호 청장이 증인에게 새벽 1시에 했던 말이 거의 비슷한데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의 격려 내지 치하 말씀을 증인에게 전달해 준 건 아니네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아닌 것 같고 한 2, 3일 지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엄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중에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걸로 기억납니다. 2, 3일 후에는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조지호 청장이. 예. 삼청동 안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19시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장관 19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인 증인 이렇게 만나셨죠. 예. 당시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과 증인에게 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 유지를 잘 해달라라고 하셨죠. 예.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이 질서 유지 잘 해달라라는 말 외에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적 없으시죠? 예.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라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방첩사를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 당시 굉장히 시간이 짧았습니다. 뭐 10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안가에서 대통령 말고 김용현 장관은 증인이나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 체포, 방첩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두 분께 경찰 몇 명을 몇 시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해 달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1차 국회 통제 관련 묻겠습니다. 증인 안가에서 나와서 서울청으로 가셨죠? 예. 예, 가서 들어가면서 주진우 경비부장한테 전화하셨고 주진우 경비부장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야간에 운용 가능한 기동대가 6개, 360명 정도임을 확인하셨죠. 예. 근데 다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 것다고 하는데 제가 인식한 것은 5개 기동대 300명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5개 또는 6개 기동대를 그래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키셨죠. 그 5개 기동대는 원래 국회 쪽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이었습니다. 네, 전장현 예, 대비를 위한. 전장현 때문에 철야 근무를 하고 있는 경력이었습니다. 근데 국회 문에 배치한 건 그 이후죠. 예. 이 경력은 결국 대통령의 경찰이 질서 유지 잘해달라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뭐 비상계엄이 현실화되고 비상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우발 사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이 경력을 배치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국회 출입문이 1문에서 7문까지 7개 맞습니까? 예. 그럼 경찰 아까 300명이라고 정정하셨는데 국회 문 한 개마다 4-5명의 경찰이 배치됐었겠네요. 예, 뭐 구체적인 경력 배치는 그 경비부장과 밑에 경비계장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네.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22시 23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국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23분경 국회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35분, 40분쯤 해서 이제 상황실로 내려가서 경력 배치하면서 이제 국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뭐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처음 한 25분 정도는 국회 문마다 경찰을 배치하긴 했지만 전면 통제는 안 했었어요. 그렇죠? 47분 이전까지는 전혀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2시 방금 말씀하신 47분 또는 48분경 1차 통제가 이루어졌죠. 예, 계엄이 선포된 22시 23분부터 이 1차 통제가 시작된 22시 47분경까지 약 22분 동안은 국회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죠. 예, 그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초반에 많은 시민들, 일부 국회의원들, 보좌관, 국회 직원, 기자 등 들어갔죠. 뭐 어느 정도 들어간지는 뭐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출입은 가능한 예. 상태였죠. 그 처음에는 전면 통제 안 하다가 갑자기 통제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현실화되었으니까 실제 시행되었으니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발 사태나 안전사고 그리고 계엄군과 시민의 어떤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 1차 통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나 충돌이 우려됐기 때문에 증인과 조지호 청장 둘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죠. 예, 이게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죠. 뭐 그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바로 그리고 47분에 차단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3시 가까이 돼서 국회의원님들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정문 국회 문 쪽에 와서 출입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현장 보고를 받고 제가 바로 이제 법적 검토를 해보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출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네,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묻는 상황 이후의 거는 다시 여쭤볼 네. 테니까 여쭤보는 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통제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라는 말은 안 했고 증인이나 조지호 청장이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통제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정리하면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처음 25분 정도는 국회 문마다 경찰을 배치하긴 했지만 전면 통제를 했던 건 아니었고 다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질서 유지를 위해 경력 배치를 했었는데 이후 계엄군이 온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우발 상황 대비 그리고 질서 유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위해 22시 48분경 1차 통제하게 되신 거죠. 예, 처음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렇게 부랴부랴 적은 경찰력을 배치할 게 아니라 예상 시간 훨씬 전부터 훨씬 많은 경력을 준비하고 배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국회처럼 넓은 곳 게다가 울타리도 낮고 둘레가 2.5km라고 하셨죠. 예, 조지호 청장 표현에 의하면 여성들도 쉽게 월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소를 전면 통제하려면 5개 기동대 300명 이 경력을 7개 문에 4-5명씩 배치해서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것 맞죠? 예, 국회를 완전히 봉쇄, 즉 아무도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으려면 출입문은 물론이고 울타리도 아까 증인 증언했듯이 몇천 명이 있어야 모두 에워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몇천 명이라고 하셨죠? 한 3,500명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증인 검찰 조사에서도 다 에워쌀 생각이었으면 40개 기동대 이상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하신 적 있죠. 예, 대통령의 의중이 국회의원 포함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다는 것이었으면 적어도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이나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 몇 명이 필요하다,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냐, 경찰 몇 명을 국회 어디로 보내서 뭘 어떻게 해달라라고 정도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증인이 지금 구속 기소된 이유는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과 증인을 통해서 경찰이 군과 함께 국회를 장악하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증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장악해라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진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조치인 거 알고 바로 해제를 한 것입니다. 네. 증인을 조사한 검사는 증인에게 척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들려주면서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냄이라는 뜻이라면서 계속 반복해서 대통령과 증인이 공모해서 국회를 척결하고 없애버리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묻던데 이렇게 검사가 추궁한 적 있죠? 그런 질문은 했지만은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7페이지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조지호 청장과 논의해서 22시 47분경부터 23시 07분경까지 약 19분 동안 1차 전면 통제하셨었어요. 그러다가 23시 07분경 일시적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 허용하기 시작하셨죠. 예, 이렇게 허용한 것 역시 증인과 조지호 청장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죠. 예, 제가 조금 법적 판단을 하고 조 청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당시 어디서 국회 어느 쪽 문에서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해 줬습니까? 경력이 배치된 모든 문에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실이셨나요? 예, 혼잡한 상황에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방송 화면을 보면 출입구 쪽에 인파가 많이 몰려 있고 심지어 월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별해서 통제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국회 상시 출입자 외에 일반인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어떤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상시 출입자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출입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건 알겠는데 300명 경력으로 선별하기도 힘들었죠. 예,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증인은 분단위까지는 정확치 않지만 대략 2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사실 아까 모른다고 하셨죠? 예, 1차로 전면 통제했다가 풀게 된 경위가 증인이 국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항의한다라는 보고 받았기 때문이죠. 예, 그 보고 받고 증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똑같이 보고를 해서 23시 06분경부터 출입증 있는 사람들 허용한 거죠. 예. 증인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락한 사실 있으십니까? 그 행안위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증인에게 문 열어달라고 문자 보내셨죠? 문자를 받는데 그 문자 받는 즉시 보진 못하고 문자 나중에 한참 보내셨죠? 시간이 지났어.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상식 의원에게 문 열렸으니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예, 한 번 더 정리하면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 2차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에는 국회의원 등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고 있었던 거죠. 예, 이 30분 동안에 그 전까지 늦게 와서 또는 인파에 막혀 못 들어가고 있던 국회의원, 보좌관, 직원, 출입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갔었죠. 예. 다음 2차 통제 묻겠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다가 23시 37분경부터 2차 통제하셨죠. 예. 다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37분 가까이 돼서 본청에서부터 상급 증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서 포고령이 하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 2차 통제 조지호 청장이 지시한 거죠. 예, 2차 통제가 시작된 23시 37분 전에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통제 지시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증인에게 2차 통제를 지시할 때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다라는 말 하던가요? 그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2차 통제 이후에도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갔죠. 예, 담이 낮아서 이렇게 담도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증인이 조지호 청장 지시로 2차 통제를 실시한 23시 38분경 이후에도 현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들여보내달라고 항의한다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말은 곧 2차 통제 이전에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국회로 들어간 것이거나 2차 통제에도 실제로 전면 통제가 쉽지 않아서 국회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했던 얘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네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해서 12월 3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만나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잘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한 번, 그리고 12월 4일 오후 증인 오전으로 기억하시는데 대통령이 증인이 국회의원들 선별적으로 잘 출입시켜줘서 빨리 잘 마무리됐다 이런 격려 전화 받은 거 한 번, 이렇게 딱 2번 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화로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계엄과 관련된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봉쇄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아라,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아라,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증인이 계엄 당시에 경찰에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막아라,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막아라,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차단 지시를 내렸지 그런 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파악하시기로 당시에 군경 제외하고 국회의원, 국회 직원, 기자, 관계자, 시민 모두 몇 명이나 국회로 들어갔습니까? 경내로. 뭐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었죠. 수천 명 이상이었습니까? 예,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계엄 당시 군의 경우에 국회 경내로 들어간 건 92명, 그중 본관에 들어간 게 15명, 수방사는 경내로 겨우 14명 들어가서 담벼락 밑에 있다가 나온 것이고, 이 숫자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국회의원 190명보다도 적은 숫자였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나마 본관에 들어갔던 15명의 군인들도 소화기를 맞고 물러섰고, 경내의 다른 군인들도 시민들에게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시민들과 충돌할까 봐 오히려 피해 다니고,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장비를 뺏기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약간의 어떤 물리적인 접촉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경찰도 처음에는 그 넓고 울타리도 낮은 국회에 7개 문에 300명, 문마다 겨우 5명 정도 배치했는데,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 제주신문 때 쓰겠습니다.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 가신 얘기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가에 가시게 된 거는 대통령 경호처장 박정준의 연락을 받고 간 것이죠. 예,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서울청에 당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나 현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는 뭐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증인을 같이 불렀다는 건 들어서 알았죠. 예,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과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이제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10여 분 만에 나왔고 결국 저녁 식사는 못 하셨죠? 예,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는데 용건이 무엇일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봅니까?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격려하실 수는 있겠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12월 1일 저녁에 저녁 9시경에 김영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죠. 예, 비아폰으로 전화가 왔고요. 그때가 처음 통화라고 예, 했습니까? 처음 통화했습니다. 예, 김영현 장관은 나중에 이제 확인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전부터 또는 그 무렵부터는 적어도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을 알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준비하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에게 비상계엄 시 출동할 병력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증인에게도 그때 전화한 것을 보면 어떤 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음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은 예, 없었습니까? 예, 김영현 장관이 처음으로 전화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지시로 전화한 것이라는 말은 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전화로? 서울청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칭찬이 있으셨다 이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요. 피청구인이 증인에 대해서 치하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치하한다면서 증인에게 전화해서 내 뜻을 전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 아니 그런 전화라는 취지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칭찬하시더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단순한 격려 전화로 받았는데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이 전화가 와서 저도 조금 뭐 약간 이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이 한 말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나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탄핵도 남발되고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예, 주로 비상계엄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현 시국 상황과 비상계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 22시로 예. 네, 오늘 밤 10시. 예. 그리고 예. 뒤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때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예. 거기에도 첫 줄에 2200 국회, 그러니까 22시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은 나시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200 국회 아마 그 네,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앞에 예, 있었던 기억이 거고 납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시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했나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텐데 국회 통제도 잘해달라 이런 말도 했나요? 그 부분은 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예,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국회 말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나요? 정확한 내용이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인도 아시다시피 증인도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그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A4 문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피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현 장관이 A4 문건을 건네줬습니까? 예. 그러면 그 증인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요? 예. 적어도 그럼 피청구인이 주는 장면을 볼 수는 있었겠네요.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예. 22시 국회 말고 다른 장소들에도 시간이 적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뭐 시간과 장소가 몇 군데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고 예. 그때 봤던 기억이 떠올랐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갑 제29호 중에 24를 제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문건이거든요. 증인이 받은 문건은 아니긴 합니다. 뭐 이와 양식이나 또 뭐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예. 증인 그 조사 시에 A4 용지 한 절반 정도 내용이 채워져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 기억 안 납니까? 비슷하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이게 뭐 어떤 제목이 있다거나 정식적인 공문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맨 밑에 페이지가 있거든요. 저는 8자로 읽혀집니다만 그 받은 문건에 페이지는 없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세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맨 위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니까요. 혹시 뭐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까? 제목 같은 거는 없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건 없었던 것으로 예. 기억합니까? 예. 그리고 증인 진술에 따르면 이렇게 항목에 1, 2, 3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셨던데 여기는 이제 숫자는 없잖아요. 이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순번이 표시되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숫자인지 동그라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예. 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문건이 경찰이 할 일을 적어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 경찰이 할 일을 적어놓은 것이던가요? 그럼 특별히 경찰이 할 일이라고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받았잖아요. 조지호 청장은 경찰청장이고 증인은 서울 경찰청장이니 각각 뭐 해야 될 일이랄까 지시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듯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 전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서울 경찰에 관한 것이었는지.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어떤 언급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약 10여 곳의 장소가 적혀 있었다. 아까 22시 국회를 비롯해서 10여 곳이라고 이렇게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은 혹시 이런 장소 기억나나요? JTBC, MBC,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사. 그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MBC와 꽃 정도가 기억이 났고, 그 외에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정확히 기억나지 예. 않습니까? 선관이나 국회의장 공관은 없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그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것도 뭐 체포조 이런 용어는 없었습니까? 그것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나눠줬잖아요. 김영현 장관은 나눠주면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눠줬을 리는 없을 테고요. 무슨 말을 하면서 나눠줬나요? 뭐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고 일종의 참고하라는 그런 저는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뭐 증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200 국회, 22시의 국회 이 말만 보더라도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 이런 의미로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시 내용을 주면서 그냥 참조하라라는 정도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대별로 장소 적혀인 걸 봐서 지금 봐서는 이제 그 시간대 어떤 계엄군이 출동할 어떤 장소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장소가 아니라 계엄군이 그 시간에 출동할 장소로 이해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그 종일 중에서 없으셨습니다. 혹시 그 문건에 단전 단수와 관련된 단전 단수라는 용어나 소방청장과 협조하라 이런 내용은 있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전에 이 심판정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그날 밤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장이라는 제목과 단전 단수 용어를 얼핏 봤다고 증언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뉴스 보고 네, 알았습니다. 뉴스 보셨죠? 예,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은 물론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사항을 적은 문건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란 말도 왜냐하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협조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단전 단수 소방청장과 협조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우왕은 생략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이 경찰청을 통해서 행안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국회 인근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행안부에서 이동기지국 차량 넉 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청장의 증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전혀. 예, 이런 내용이 보도된 건 혹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이 예,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인근에 배치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적 없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재난안전통신망이 뭔지는 아세요? 이게 뭐 대규모 상황이 있을 때 무전이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걸리니까 그 용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이런 요청을 서울청이 받았다면 또는 서울시의 협조를 구한다면 또는 행안부에 구한다면 서울경찰청에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그 부분은 우리 장비과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장비과로요? 마항 묻겠습니다. 이동기지국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7항 묻겠습니다. 증인 현재 A4 그 문건 받으신 문건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증인 집무실 세 단기로 파쇄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인가요? 예. 저도 뭐 세 단기로 파쇄해봤는데 세 단기로 파쇄하려면 A4 용지가 접히지 않은 펴진 상태로 주로 집어넣어서 파쇄하잖아요. 파쇄하기 직전에도 한 번쯤 쓱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준 문서이고 뭐 증인은 뭐 참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 단기로 갈아버렸다는 증인의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혹시 문건의 그 존재 자체 그걸 갖고 계시면 증인한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파쇄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나눠준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이 보고 파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평소에도 어떤 보고 문서를 보면 제 스스로 파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앞부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증인이 갖고 있으면 증인한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증인은 그 비상계엄은 비현실적이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아요? 형사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울청장인 증인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봤을 때 전시나 사변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사회 교란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그 부분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항입니다. 안가에서 나와서 금융연수원 주차장까지 다시 경호처장이 배웅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님 일행이 먼저 가시고 저희들은 조금 있다가 경호처 차량이 와서 그 경호처 차량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 경호처장의 차가 아니고요? 경호처. 예. 경호처장이 그러면 연락을 받고 들어갈 때는 뭐 안내해서 같이 들어갔나요? 예. 그때 경호처장이 또는 오라고 전화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관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청으로 이동했지요. 예.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미리 기동대 현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했지요.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도 말 못하겠어요? 19시 40분경인데 증인이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경무관에게 전화했었죠. 예. 그때는 그러면 조지호 총장과 관용차로 함께 이동 중일 때는 맞죠? 19시 40분 그때가 그렇습니다. 서울청 집무실로 가서 경비부장과 경비안전계장 등을 통해서 출동 가능한 경찰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조지호 총장의 그 결과를 보고하기는 했죠. 예, 좀 공소사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보고했냐고 이렇게만 물어도 답변 못 하겠습니까? 그 야간에 근무 중인 경력 현황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하고 조지호 총장에게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영현 장관이 22시가 되기 전에 9시 40분경에 비어폰으로 또 전화가 왔지요. 예. 그때 김영현 장관이 증인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도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에서 안가에서 피청구인의 얘기를 듣고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력을 준비하고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아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 제가 어차피 공소 사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 그럼 말씀드리기 제가 이렇게 곤란합니다. 물어볼게요.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1항 묻겠습니다. 22시 23분부터 방송으로 비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증인이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는 봤죠? 계속해서 TV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봤지요. 선포하는 거 봤습니다. 예. 그리고 22시 31분경에 조지호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이 선포됐으니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라고 하고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마다 배치했고 이것도 또한 조지호 총장에게 보고했지요. 예, 공소 사실의 주요 이거 내용이기 뭐 때문에 주신문에도 나온 내용 맞습니다. 같습니다만 그래도 답변 안 하시겠어요? 주신문에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에서 이 7개 문을 다 출입 통제를 하려면 3,000명 또는 3,5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국회가 한 2.5km 되고 문이 7개가 되니까 그 담을 빽빽하게 에워싸려면 산술적으로 한 3,000명, 3,5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 언제 계산해 봤나요? 이건 계엄 상황 이후에 우리 참모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요. 아니 계엄
해제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네. 증인의 공소장에는 28개 기동대 1,740명의 경찰관 기동대가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지요? 그건 공안 시 45분까지 네, 맞습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 시점 이후에라도 끝날 때까지 뭐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회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가 나중에는 일부 출입을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전면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항입니다. 23시 23분경에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포고령 1호를 공포했는데 증인도 이거 보고 알았지요? 그 무렵에 뭐 라이브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핸드폰에 띄워서 봤습니다. 포고령이 공포되자 서울청 간부들하고 증인이 그 상황 통제실인가요? 거기에 있던 간부들하고 포고령을 위반하면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지요. 예, 그 포고령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의견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23시 36분경에 조지호 총장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라고 지시했고요. 이것도 아까 주신문에서는 예, 답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분 뒤에 23시 37분경에 증인의 지시로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는데 조지호 총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이 지시를 최창복에게 전달했고 따라서 최창복이 지시한 것이겠죠. 예, 그리고 23시 54분경에는 증인이 직접 무전망에 지시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울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증인이 그러니까 서울청장이 직접 지시하는 사실도 알리고요. 포고령이 선포되었다는 것도 알리고 포고령의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지요. 증인이. 예. 그때 뭐 상황 통제실에 TV는 켜져 있었지요.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때때로 TV를 보면서 국회 상황을 예.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면 그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했습니다.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식했습니다. 지금 이제 간부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쯤에는 적어도 계엄의 선포 요건이나 또 해제 요건, 국회가 해제를 가결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그런 헌법 규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 위에 출입을 국회의원들과 출입증 가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을 시킬 때 그러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예. 다시 전면 통제하기 전에 그 내용은 이제 검토해서 알고 계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출입을 일시 허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증인이 직접 무전기를 잡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일제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직접 한 것을 보면 증인이나 경찰청장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 지시대로 이행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에 국회의원님들 출입시킬 때 무전을 제가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무전을 그날 3번 했는데 앞에 2번 무전한 것은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 모두 출입시키라는 무전을 2번 했고 그 이후 23시 54분경에 다시 이제 포고령이 내려왔으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다시 좀 차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잘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일체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3번째 무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만 직접 무전기를 잡은 것은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 앞에 2번 잡고 다시 포고령 내려온 후에 1번 잡고 총 3번을 잡았습니다. 23시 36분경에 조지호 총장이 이제 다시 출입 전면 통제하라고 하는 전화, 개인 폰으로 전화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개인 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인가요?
그 후에 상황 주고 받을 때 계속 개인 폰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날 조지호 총장하고 여러 통화를 했는데 모두 다 개인 폰이었다는 겁니까? 이때만 개인 폰으로 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진술하셔서 전부 개인 폰으로 했습니다. 전부 개인 폰이었나요? 조지호 총장이 그 통화에서 그러니까 전면 통제하기 직전의 통화에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우리가 잡혀갈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증인은 이제 조지호 총장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조지호 청장은 오늘 뭐 증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6번의 통화 내용은 주된 취지가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는 피청구인과 통화를 직접 했다. 피청구인이 직접 내게 지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14-마항을 묻겠습니다. 증인도 그렇고요. 조지호 총장도 그렇고 대통령 지시가 담긴 문건도 임의로 폐기해버리고 또 지시를 하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묵살해버리는 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잘 안 믿겨서 다시 묻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그 통화를 여쭙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12월 3일 이전에도 통화한 적 있나요? 제가 서울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인사차 저희 청을 방문해서 예. 알고 그 이후에 서울시 주관에서 행사할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화한 적은 없지요. 통화는 없습니다. 2024년 8월에 증인이 서울청장에 부임했지요. 예. 9월 달에 이진우 사령관이 직접 서울청으로 방문해서 인사를 나눴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 경찰과 수도 수도를 책임지는 군 관련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견례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급자들이 수도방위 사령관이 서울경찰청장에 부임한 증인을 예방하는 것이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가요? 조지호 청장 때도 방문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제 전임 서울청장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나 다른 간부들도 같이 만났습니까? 국수본은 본청에 있습니다. 서울청과 같이 있지 네. 않습니다. 국수본은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비상계엄 당시에 12월 3일 10시 30분경 밤 10시 30분경에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예. 그때부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시 9분경까지 약 8회 정도 통화한 것은 맞지요. 예. 23시 30분경에 최초로 통화한 것도 맞습니까? 예. 11시 반경. 예. 주로 그 통화 내용은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까? 그 부분은 형사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가 증인에게 계엄군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를 묻자 증인이 경정문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도 보이는 것 같던데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가 할 임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서울청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진우가 혹시 전화한 것은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 신문하십시오. 소장님,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12월 3일 19시 30분경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것을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시간과 장소가 적힌 것을 본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이후에 기억을 더듬지 마시고 그 당시 기억했던 것으로 국회 이외에 다른 곳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 국회 그 네. 부분만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MBC 꽃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때 기억이 일부 되살아난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22 땡땡 국회 이것만 기억났다는 것이죠. 예. 지금 청구인 측에서 여러 기관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를 상기시켰는데 국회 이외에 경찰 병력이 간 데가 있습니까? 서울 경찰은 없습니다. 없죠. 그 안가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나 요구사항을 받으신 게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현 시국과 계엄하게 된 사유, 그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예. 하시는 겁니다. 그 사유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질서 유지해달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건도 유심히 보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파기했다는 게 맞나요? 그 부분 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거나 굉장히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중요한 임무를 지시하였다면 문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걸 바로 파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조지우 청장 경찰청장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2월 4일 04시경 무렵에 조지우 청장에게 전화해서 김봉식 청장, 서울청장께서 대처를 잘해서 이게 빨리 잘 마무리됐고 끝났다, 고맙다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고 지금은 늦었으니 좀 시간이 지나면 전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증인은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지 사후에 들었다는 것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말을 그 당시에 전해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걸로 현재 기억이 그렇습니다. 조지우 청장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건 그때고 근데 그 전에 14일 오후인가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또 격려 전화는 받았던 것은 사실이죠. 예, 증인께서 그 당시 이제 상황실에서 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맞죠? 예. 상황실에는 그 화면이 국회 화면이 전부 모니터링이 되나요? 그 화면이 있는 곳이 제가 앉아 있는 곳과 한 2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모니터링 되지는 않고 일부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파악할 예. 수 있는 것이고 또 TV도 설치가 돼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일선에서 계속 우리 서울청장이신 증인께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저한테 바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차장, 부장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장 부장들에게 보고가 오면 또 그 차장 부장들이 우리 저한테 보고를 하는 상황이죠. 예,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1차 이제 통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고된 상황, 또 증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고 또 군인도 출동할 것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상황을 예상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발 대비 차원에서 대비를 한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37분부터인가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맞죠? 예, 그 당시 내부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것은 맞습니까? 예. 법적 검토를 해보니 이 막을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출입을 허용한다고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한 것이고 조지호 청장 그 보고받은 내용을 대통령께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조조 청장한테 보고한 것은 맞는데 예, 조 청장님과 대통령과 통화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로 이제 다시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포고령이 발령돼서 그 포고령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법적 검토를 했죠. 예, 몇 사람이 그 포고령이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 포고령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포고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개헌법상 처벌된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인 법적인 검토에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출입 통제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2차 출입 통제를 했다는 것이죠. 예, 상급청에서 또 지시가 내려올 때 그러한 부분을 한번 스크린하고 내려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증인의 어떤 조사 결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증인은 계엄에 따른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력을 국회에 보냈고 법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어떤 사고를 대비해야 되고 우발을 우리 경찰 표현대로 우발 대비를 한 상황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죄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고 집행해야 될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련의 조치들이 그렇게 행해졌는데 어쨌든 초유의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청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고 또 경찰은 최일선에서 대민과 접촉을 하고 있고 사건 사고 현장에도 제일 먼저 출동하는 현업 부서이죠. 예. 그렇다 보면 우선 조치하고 우선 대치하고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한 후에 또 검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번 경우도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고 증인이 상황실에서 봤을 때 현장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군인까지 출동된 상황에서 사고 대비, 질서 유지,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경력을 좀 더 이렇게 정원할 때 국회뿐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서울 경찰의 경비 그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와 대통령실 쪽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경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은 경찰을 추가 투입한 것이 무슨 통제나 차단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경찰 본연의 임무인 질서 유지, 치안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 경력 정원 지시를 할 때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 사무처 직원들을 출입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비상계엄이 현실화되었고 비상 상황이 되었으니까 뭐 어떠한 우발 사태가 발생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자연스럽게 경력 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아까 청구인 측 질문 중에 조지호 청장이 23시 30분경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뭐 국회의원들도 포고령 위반인이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여러 번 받았냐고 물었는데
뭐 지시의 내용을 떠나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하달하면 그 현장을 지휘하는 증인 서울청장한테 지시가 하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 청장을 19시 30분경 안가로 불렀다는 건 그 자체로 뭔가 보완이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뭐 당시에는 비상계엄 같은 뭐 특별한 사안으로 부른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증인 안가를 나와서 22시 23분경 실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대통령과 만난 사실 그리고 만나서 들은 이야기 다른 누군가에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계엄 선포 전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시면서 주진우 부장에게 비상계엄 얘기는 안 하셨죠? 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많은데 야간의 경력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렇게 네. 물어본 걸 기억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도 상황이 터졌다 이런 표현하셨죠. 그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안가에서 A4 용지 문건 청구인 측에서 아까 대통령이 준 거라는 표현을 해서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준 것이죠. 예. 대통령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던 중에 옆에 있던 김용현 장관이 A4 용지 꺼내서 조지호 청장과 증인에게 한 장씩 나눠줬죠. 예.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그때 계속 말씀 중이셔서 A4 용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던데 그럼 김용현 장관이 A4지 나눠줄 때도 대통령이 그 A4 용지에 대해서 그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시던 말 계속 하신 거네요. 예. 주로 계속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A4 문건에 대한 거를 갑자기 설명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예,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상황상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김용현 장관으로서도 대통령의 말을 뭐 끊고 A4 용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준 문건과 조지호 청장에게 준 문건이 동일한 겁니까? 저 조 청장 문건은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줬으니까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인 수방사령관 이진우 계엄 상황이 한창이던 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 받았었죠. 예. 이진우 사령관이 전화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국회 출입하게 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거였죠. 잘 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정도 기억이 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증인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증인에게 물어보기도 하던가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없고 또 제가 형사재판 진행 중인 관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전화에 증인은 뭐라고 답해주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간다,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 외에 왜 국회에 가는지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예, 그 임무에 대해서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예, 증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증인은 이제 출동했을 때 당시가 결국 이제 비상계엄에 따른 그 비상 시국에 따라서 출동했던 것은 맞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출동했을 때 증인이 출동했던 그 국회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벌써 이미 모여 있었죠, 그죠? 모여들고 뭐 정확한 그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철수할 때까지 시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상이라도 발생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죠. 사실 그 그쪽에서, 그죠? 부분을 뭐 저는 가장 우려하고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도 뭐 일부 군병력이 또 남아 있고 군병력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국회 안이나 국회 주변에서 뭐 군인이나 군사 차량들, 뭐 군 관련 이렇게 시설물들이 완전히 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사실 저희 경찰은 현장에 남아서 그런 군 관련 차량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빠질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서 다 이렇게 시민들과 분리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민들과의 최소한의 어떤 조금의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통상 그 경찰의 임무 중에서 그 경비 중에서 그 시위에도 많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직접 파견이 많이 되는 거는 맞죠, 그죠? 대규모 집회 때 뭐 50개, 60, 100개 근데 정도 그 동원됩니다. 일반 대규모 시위에서도 종종 그 시민과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부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에 대해서 일체의 그 부상이라든가 그런 불상사 없이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초부터 어떤 뭐 경찰력의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체포라든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뜻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뭐 경찰은 당연히 질서 유지 차원에서 활동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시민들의 선진화된 의식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그 증인이 받은 A4 문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봉투에서 꺼내서 A4 용지를 펴진 상태로 나눠주던가요? 아니면 접혀져 있는 상태였나요? 표진 상태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증인이 서울 경찰이 출동한 곳은 국회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또는 비상 상황에서 그리고 증인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인가요? 예.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서울청 관내 국가 주요 시설에 경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유독 국회에만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 주요 시설은 없습니까? 그 당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국회이기 때문에 네. 국회 상황이 가장 클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하는 평소에 뭐 비상 훈련이 FTX라고 했습니까? FTX 훈련이라는 게 있나 보죠? 했습니다. 예, 그런 훈련 상황에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경비를 강화하는 그런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정해놓고 FTX를 하지 막연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증인 그 비상계엄 당시에 민주당사 문건에 있었고 증인은 잘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사에도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 거기도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나 경찰을 배치했습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나 배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한다 또는 당사에서 한다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때 그 당시 그런 보도 못 봤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관내 산하에 31개 경찰서가 있나요? 예, 31개 경찰서 경비 담당하는 경찰에게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본청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시가 내려오면 서울청 차원에서 다시 하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뭐 가포 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니요, 뭐 가포 비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예, 산하 31개 경찰서 경비 이 담당자에게 책임자에게 경비를 강화하는 지시를 증인이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경비 담당자가 아니고 그 경찰서장을 모아놓고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네. 공안시경에 엄중한 상황이니까 각종 112 신고를 비롯해서 사건 처리를 완벽하게 잘 해달라는 취지로 화상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경찰서 관내 주요 시설을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경찰서 자체 경비 강화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 12월 5일 날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조지호 총장과 함께 출석했었죠? 예, 조지호 총장은 그때는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다.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만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증인과 사전에 입을 맞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그때 뭐라고 답변했나요? 안가에 간 사실을 증인은 얘기했나요? 저한테는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없어서 증인은 조지호 총장이 그걸 숨기는 걸 바로잡지도 않았지요. 순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이 12월 4일 오후에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했다고 했지요. 예, 그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긴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김 청장이 중간에 이렇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줘서 신속하게 빨리 잘 끝난 것 같아. 수고했어. 뭐 그 정도 워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때 비청구인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함구하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경찰국장 박현수는 12월 4일 오후에 경찰청으로 직접 가서 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있거든요. 혹시 증인 이 사실 알아요? 전 모릅니다. 혹시 경찰청장 만나고 서울청으로 가서 증인을 만나지 않았나요? 박현수가 저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예, 12월 4일 날 오후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야 더 올라갈 인사가 없으니 뭐 이번에 본인 승진한 거 알고 계시죠? 박현수 예, 경찰국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본인 인사를 포함한 또 증인도 인사 대상일 수는 있잖아요. 증인에 대해서 인사에 관해서 물은 적 있나요? 전화로라도? 전혀 없습니다. 전화로도 물은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5항 묻겠습니다. 1994년경에 피청구인이 대구지검 초임검사로 재직할 때 증인은 대구 달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예, 9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처음 피청구인과 업무상 알게 됐다고 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피청구인이 2009년경에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했고 2014년경에 대구고검으로 발령 나서 대구에서 근무할 때 그때도 서로 만나기도 했지요. 예, 한두 번씩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 1997년 1월경에 증인이 경감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 네. 직접 관리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물을 필요가 있나요? 예, 계엄 선포 동기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동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26항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증인이 서울청장이었는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26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객관적인 사실은 다 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까지 제가 좀 추가했습니다. 네. 시간 남아 있습니다. 증인 그날 안가에서 한 10분 만에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결국 그날 안가에 가셨던 거는 오늘 밤에 계엄 선포한다는 사실 그거 듣고 그리고 A4지 받아온 거 그게 다죠. 예, 그 A4지 봉투에서 꺼내줬다 그랬는데 기억 노란색 봉투던가요? 아닙니다. 어디서 꺼내준지는 저 그래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아까 저 피청구인 신문에서 계엄 선포된 게 뭐 10시 23분이라고 보고 10시 47분경까지는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동대 배치 완료된 게 22시 47분경인 거죠. 예, 그 전에는 아직 상황 돌입이 안 된 거고 예, 기동대 배치되면서는 바로 전면 통제했던 거죠. 그랬다가 11시 6분 돼서 일시 해제했던 거고. 예, 그죠. 그다음에 정말 이걸 국회 외곽을 제대로 통제하려 그러면 뭐 40개, 60개 기동대 2천 몇백 명, 3천 명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여기 투입됐던 기동대가 6개잖아요. 예. 여의도에 인근에 있던 5개 하고 광화문 타격대인가요? 한 개 와서 예. 6개 된 거잖아요.
그 전체를 통제하려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6개 대대만 기동대만 증인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시해놨던 거는 대통령이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할까 이런 생각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도 형사재판 관련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11시 6분인가요 7분인가요 일시 해제할 때 그때 증인하고 참모들이 논의한 게 이게 계엄 선포가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거는 이건 막을 근거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논거였죠. 이 사람들은 들여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청장에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청장도 허가를 해서 들여보내줬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2차 통제로 다시 바뀐 거는 포고령 나오고 나서죠. 예, 포고령 1항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항.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전면 금지한다. 예, 그 2차 전면 통제하신 거는 계엄 해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청장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청사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계엄 해제될 때까지 쭉 그 8층 상황 통제실에 계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집무실에 있다가 집무실에 예, 있다가 계엄 선포 이후에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전면 통제했다가 일시 해제하고 다시 2차 전면 통제하고 하고 이런 게 그 상황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까?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지시를 하면은 이제 무전으로 그런 것들이 지시가 아까 그 내려가기 A4지에 때문에 200 국회 그리고 뭐 장소는 아까 증인 경찰 그 조사 검찰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곳 정도 된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그게 다 그렇게 시간, 장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죠, 배열이. 예, 그러면 근데 증인이 실제로 경찰 출동을 준비한 거는 보면 국회만 준비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다른 데 준비하신 데가 있습니까? 경찰 출동을 다른 장소에 국회 말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A4지에 10곳 적혀 있던 이곳은 증인은 이거는 출동 주체가 경찰이 아니고 군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아니 특별히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국회에 대해서는 그 특정을 하셨잖아요. 국회에 갈 테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 보내서 잘 통제해달라 이 얘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국회 국회 부분이 국회 부분이 국회가 제일 어수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엄이 네, 선포되면 판단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뭐 정치의 1번지 정치의 장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2차 전면 통제할 때 전면 통제하되 전면 통제는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물리적 충돌은 피하라 그러셨다고요? 그런 지시 같이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출입 통제에 응하지 않고 거기 뭐 저항하거나 강제로 진입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라든지 그런 지시는 전혀 하지 상황 않았습니다. 끝나고 피청구인이 경찰청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증인한테도 전화를 했잖아요. 그 증인은 이제 증인 통화 내용만 아실 텐데 그 조지호 청장 그때 뭐 덕분에 일찍 잘 해제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조지호 청장 그걸 뼈 있는 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인은 근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문구 그대로. 예,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고맙던가요? 격려 차원보다는 그냥 하시는 말로 들었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FTX 훈련 이런 비상 사태를 대비한 훈련 상황에서
주요 언론사, 뭐 어느 언론사를 상대로든 단전 단수 조치하는 훈련 해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경고용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전 단수 조치를 만약에 한다면 없던 혼란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 뭐 증인은 정확한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론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언론사들에서 단전 단수를 한다거나 또 국회 인근에 통신 차단 조치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더더욱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단전 단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혼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더욱 혼란에 빠지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저희 신문화 상기 중 오늘 제출한 63호 증인입니다. 증인 추신문에서 그 2차 전면 통제 실시한 23시 38분 이후에 현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들여보내달라고 항의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기억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그날 그 나중에 발언은 나중이죠. 12월 13일 날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이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날 이 해제 요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시간경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진입을 통제해서 못 들어갔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밖에 표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분 조금 미만이긴 한데 남았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1차 통제 전후 그리고 포고령 이후 2차 통제 때도 완전히 통제가 된 것은 아니죠? 통제에 성공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출입문 위주로 경력 배치를 했습니다. 네. 아까 청구인 쪽에서 띄워놓은 사진, 뭐 움직이는 동영상은 아니지만 수천 명이 입구에 몰려 있었던 건 맞죠? 시민, 뭐 국회의원 다 몰려 있었죠? 예. 그 중에 국회의원을 특정해서 막은 건 아니죠? 2차 차단할 때 말씀입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 신문 하십시오. 저 증인 그 삼청동 그 안가 모임 때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서 A4 용지 한 장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 대통령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나요? 예. 이렇게 대통령님과 장관님, 저 조지호 청장 네 사람 4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 장씩 조지호 청장 하나, 증인 하나 이렇게 줬다는 거죠. 예. 혹시 그 설명 안 해줬어요? 이게 뭐라고? 뭐 문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설명 없었고. 예. 그 아까 그 안가에 있었던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식사 안 하셨어요? 그때? 사무실 돌아와서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 분식 먹었다는 게 그겁니까? 예. 7시 20분에 모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녁 먹을 거라고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저녁을 못 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사무실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그 거기에 그 저기 2200 국회라고 써져 있는 것은 증인도 보셨다는 거죠? 예,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게 계엄군 출동 시간과 출동 장소였다라는 건 증인이 알았습니까? 그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증인은 경찰대 5기시죠.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6기시고 예. 이게 기수가 역전됐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뭐 저희들은 그 기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 그럼 승진할 때 경정까지 승진할 때는 그 이렇게 심사 시험 이렇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승진 연차가 다르지 꼭 그 졸업 기수대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예. 그 증인이 서울청장이 된 날짜가 2024년 8월 16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된 날짜가 2024년 8월 10일. 맞습니까? 예. 아, 예. 조지호 청장이 제 전임 서울청장이셨습니다. 아, 서울청장에서 본청장 가시고 옮기셨군요. 제가 후임으로 서울청장 부임한 예, 것입니다. 예, 예. 그때 그 안가에서 그 대통령께서 그 이제 국회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군에 협조하라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나요? 대통령님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딩 말고 그냥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질서 유지에 대해서 강조하신 걸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계엄군 출동 얘기도 하셨나요? 예, 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은 뭐하러 국회에 가는 것인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나요? 비상계엄 선포되면 당연히 뭐 계엄군이 주요 시설로 온다고 뭐 그 정도 막연한 생각만 했습니다. 예, 그건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예. 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증인은 그냥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장소에서 출동을 하니까 그냥 경찰은 사회 전반적인 질서 유지해라 뭐 이런 정도로 알아들었다. 지금 그 증인은 그 정도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안가에서 돌아오면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그 같은 차에 탔어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관용차를 타고 예. 왔는데 그러면 증인의 관용차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보통 어디 장소에 가면은 차를 돌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는 동안에 기사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내고 뭐 제가 식사하고 나면은 보통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뭐 그런 루틴화된 제가 습관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예. 한 대로 왔는데 그때 이제 증인이 그 조지호 청장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비상계엄을 정말 하시겠습니까? 이 FTX 가상훈련 시나리오 같은 거 하시려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 했습니까? 증인이? 형사재판 관련 사항이라서 네. 말씀드리고 올라갑니다. 예. 그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혹시 그런 대답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도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증인이 이제 그 혹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훈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몇 가지 좀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데 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께서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대답하셨죠. 예. 예.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잖아요. 그 선포되고 나서 그 22시 30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했다고 했죠. 예. 무슨 얘기했나요?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공소 사실 관련이라서
예. 양해 그냥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국회에 간다. 요건 알려준 거죠. 예, 그런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계엄군이 국회로 간다라고 한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증인이 생각했다는 거고,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처음 통화한 게 지금 22시 30분이고, 그 다음에 그 22시 그 다음에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전화를 2번 더 했죠. 네, 정확한 횟수, 예, 전체적인 8회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번이나 했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밤에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화하셨군요. 주로 거기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왔겠죠. 예. 근데 왜 자꾸 전화가 왔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잘 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좀 부탁한다 뭐 그런 예. 내용이었나요? 예. 제가 아까 시간을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처음 통화한 게 23시 30분인가요? 22시 30분. 22시 예. 30분인가요? 조서에 지금 23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창복 씨가 경비안전계장이시죠? 예. 이제 이분이 그 무전망으로 서울경찰청 경비주의 무전망으로 그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라 하는 거를 이렇게 무전으로 국회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그 기동대 지휘관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여튼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께서 전화를 하신 다음에 뭐 이제 협조 부탁한다고 하면 그걸 좀 그 증인의 지휘계통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한 적은 있었죠.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예. 그래서 그날 그 증인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추가로 딴 거는 없으시고. 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증인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받으셨나요? 예. 그다음에 진술 내용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 날인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신문과 직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게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 청구인 측 뭐 신문상에도 그렇고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하고 조지호 증인의 경우에 뭐 행안이나 뭐 이런 데 불려나간 거 외에도 경찰로부터 한 3번 그리고 긴급 체포 구속되고 나서 검찰에서도 한 10번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그 10건의 조서가 지금 제출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병실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만 8회 조사를 받았는데 길게는 7시간까지도 받고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꼭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지호 증인 같은 경우에 이 사건 첫 번째 국회 봉쇄, 두 번째 의원 끌어내는 거, 세 번째 체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증인입니다. 아마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가장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지호 증인이 지금 계속 나오질 않고 있고 피신 조서는 10회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후에 전부 다 진술된 것이고 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진술했던 행안위에서의 진술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신 조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좀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봉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또 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아까 재판관님께서 오전에 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신문하시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체포 문제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치 확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초반에는 하지 않다가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위치 확인이 곧 체포 아닙니까?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진술이 체포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잠깐만요. 수명 재판관님이 한 말씀 하시죠. 조지호 증인은 저희도 2번 불렀는데 지금 계속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안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는 구인까지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 유지를 하십니까? 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요. 저희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신다는 네. 취지세요? 네. 저희는 신청 계획 있고 구인까지 원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지금 몇 분 증인에 대해서 내일 평의를 할 거니까 그때 평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채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상세히 써서 내십시오. 간략하게 써서 뭐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뭐 때문에 증인이 꼭 필요하다 이거를 자세히 써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관님 그러면 저희도 혹시 채택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류 상태로 하고 저쪽에 채택을 하시면 저희도 주신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호에 반대 대해서. 신문이 아니라 주신문 하고 싶은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지호 증인에 대해서 그 청구인 정인 신청 유지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정인 신청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써내기로 하셨고요. 오늘 김봉식 증인과 관련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측 말씀하십시오. 피청구인 본인께서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엄 당일 저녁 7시에 국방장관이 제게 찾아와서 국회 경내에 그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외곽 경비를 경찰에 좀 지원 그 요청을 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해 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이제 삼청동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날 이제 제 그 재판관님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2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딱 그 어떤 디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이렇게 외곽에 좀 그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제가 봤고 사실은 그 국방장관이 국회 그 외부 그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2분이 이제 오셨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뭐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일부는 전달이 되고 나중에라도 또 그때 그 일부는 뭐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 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저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그 양쪽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조승현 증인 오셨나요? 예, 휴정을 좀 하고요. 4시 5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